안녕하세요. 오토캐드 4주차입니다. 매번 다음 주는 만나서 수업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. 아무쪼록 불편하시더라도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이 오토캐드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,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. 꼭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, 어떻게들을. 그러면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영산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만나서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글로 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 물어보고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걸 할 건데요. 이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곡선을 말합니다. 자유곡선. 자유로운 곡선을 말하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곡선이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 곡선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점,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이 점을 어떻게 이 곡선 그리는데 활용하느냐 하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선택한 이 스플라인은 이 점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점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스플라인은 어, 이 점을 통과하는 선이 아니라 이 점을 어떤 정점으로 하는 스플라인을 그렸다는 겁니다. 한번 그려보면은 무슨 차이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자, 스플라인은 어디 있냐면은 그리기 펼친 메뉴를 밑으로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아이콘 두 개가 있습니다. 왼쪽 거는 스플라인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요. 오른쪽은 스플라인 CV라고 되어 있습니다. 두 개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. 일단 스플라인 맞춤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툴팁에 스플라인 명령어가 나와 있죠. SPLINE라고 되어 있습니다. SPLINE 스플라인이고요. 스플라인 맞춤이나 스플라인 CV나 명령어는 똑같습니다. 단축키는 앞 글자를 딴 SPL이 단축키입니다. 자, 우선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. 그러면은 스플라인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메서드, 매듭, 객체 뭐 어쩌고 있죠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점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 점 그리고 이 점 요걸 한번 따와서 잠시만요. 네. 요 네 개의 점을 통과하는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요 점이고요. 두 번째 점은 요 점이고, 세 번째 점은 요 점이고, 네 번째 점은 요 점입니다. 끝났으면은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눌러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려지고요.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두고 스플라인 CV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점 지정 있죠? 첫 번째 점은 요 점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 점, 요 점, 그 다음 점, 요 점, 그 다음 점, 요 점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? 스플라인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이 아니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단지 이제 공유를 지정하는 어떤 조정점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거죠. 그렇게 해서 스플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동일한 점을 지정하더라도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. 그게 바로 이제 스플라인 그리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선이라는 것을 그려볼 겁니다. 구성선.
구성선은 이거 오토캐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. 길이가 무한대인 선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양방향으로 무한대로 이어지는 선이고요. 여기 펼침 메뉴에서 세 번째 아이콘, 구성선. 툴팁에서 X라인이라고 되어 있죠. XL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길이가 무한대인 선.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X라인 점 지정 또는 수평, 수직, 각도, 이등분, 간격 띄우기라고 있죠. 일단 요거 두고요. 커맨드 창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점 지정, 첫 번째 점 한번 지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통과점, 그 다음 점은 무엇인가를 지정하라는 거죠. 그 다음 점은 여기를 지정하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아주 긴 무한대인, 길이가 무한대인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. 여기 보면은 툴팁에 X라인이라고 뜨고요. 명령어는 X라인이고 단축키는 XL입니다. 자, XL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번에는 수평, 수직, 각도, 이등분, 간격 띄우기 다른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수평 H죠. H 눌러도 되고요.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 H를 그냥 키보드 쳐도 됩니다. 저는 한번 쳐보겠습니다. H 스페이스바 하면은 X라인 통과점을 지정하시오라고 되고 선은 얘가 수평으로 이제 고정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에다가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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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하면은 수평선이 수평의 무한대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X라인, XL,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수직해 보겠습니다. 클릭해도 되고요. 키보드 V를 누르셔도 됩니다. V 스페이스바 그럼 이제 수직선이죠. 수직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. 그렇다는 거. 그 다음에 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도 각도를 이루는 각도 30도 각도를 이루는 무한대선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각도 A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오토캐드에서는 요 방향,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도를 입력하면은 여기에서 요 사이각이 30도인 무한대선이 그려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요렇게 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야 되겠죠. 각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0도 이 구성선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어떤 이런 각도가 있다고 칩시다. 자, 내가 요 각도로 어떤 무한대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X라인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각도 옵션 A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. 아까 우리 30도로 입력했을 때 30도의 구성선이 그어졌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가 이 각도로 그 선을 그어야 되니까 참조 기능을 쓰겠습니다. R 스페이스바 객체선 얘죠.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요 선하고 똑같은 각도의 구성선이 무한대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참조 기능 알면은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르면은 불편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나? 이등분. 네.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. 요 두 개의 각도를 이등분하는 이등분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B 옵션 줍니다. 그러면 각도의 정점 여기죠. 시작점, 끝점 하게 되면은 요 각도를 이등분하는 수평선이 그어집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의할 점은 각도의 정점을 지정하라고 했죠. 정점이 여기입니다. 여기. 시작점은
여기고요. 끝점은 여기가 되겠죠. 그러면은 요 각도를 정확히 2등분하는 구성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X라인에 다른 옵션 간격 띄우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얘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X라인을 그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. X라인 이거는 간격 띄우기 옵션 5 해보겠습니다. 5 거리를 한 100 정도 해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렇게 100만큼 이렇게 100만큼 떨어진 구성선이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. 네. 자, 이렇게 X라인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X라인 구성선입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의 평면도를 그린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. 네. 이런 도형을 그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X라인 기능입니다. X라인 구성선을 간격에 맞춰서 쫙 그어놓고 거기 맞춰서 직사각형, 우리 직각 선분들을 따내는 거죠. 실제로 써보면은 이 기능이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. 나중에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. 그 다음에 광선 기능이 있습니다. 광선 기능은 말 그대로 이 X라인 옆에 있는 그 아이콘인데요. 광선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무한히 이어지는 선을 작성합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명령어는 lay이고요. RAY이고 단축키도 lay입니다. RAY입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RAY. 네. 시작점 지정하시오. 시작점. 그 다음에 통과점.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과점에다가 이렇게 네. 광선을 쏠 수 있습니다. 광선이 왜 광선이냐? 여러분들이 후레쉬를 비추면은 그 후레쉬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가기 때문이죠. 이런 식으로. 네. 자, 레이 기능은 뭐 그렇게 썩 많이 쓰진 않는 기능이고요. 그 다음에 다중점입니다. 점을 찍는 건데요. 여기 보면은 요 레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다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기능이 명령어는 포인트입니다. POINT고요. 단축키는 PO입니다. PO. 네,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럼 포인트 점 지정이 되어 있죠?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점을 콕콕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죠. 근데 잘 안 보일 겁니다. 점이 매우 작으니까. 이럴 때 점을 어떻게 키우냐? DDP 타입. DDP TYPE 하면은 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, 아니면 이런 모양, 이런 모양, 이런 모양 등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모양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면 이렇게 다 바뀌죠. 점이 이렇게 바뀝니다. 또 한 번 더 이런 모양,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. 네.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포인트 PO 해서 네.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죠. 이렇게 점 그리기. 자, 그 다음에는 등분할하기라는 기능을 할 건데요.
제가 올려드린 파일 중에 그 예제 22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십시오. 예제 22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얘는 뭐냐면은 이 선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도로가 있을 때 가로수를 보통은 똑같은 거리 간격으로 심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할해서 점을 찍어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. 여기 펼친 메뉴에서 아까 점 기능 있죠? 점 기능 여기 보면은 점 바로 옆에 보면은 등분할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툴팁에 그 단축키를 보면은 디바이드입니다. 디바이드 보면은 이 툴팁을 보면은 이 선분을 2라는 간격으로 똑같은 이제 그 간격으로 분할을 해서 점을 이렇게 콕 찍어놨죠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디바이드 명령어 디바이드 엔터 칩니다. 등분할할 객체를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. 우리는 이 선분을 등분할할 겁니다. 클릭합니다.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합니다.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요 선분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5개죠. 5개. 5개로 분할합니다. 그러니까 점이 4개가 찍히니까 우리가 이 선분이 5개로 분할이 되겠죠. 세그멘트의 개수는 5개 입력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죠.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. 아까 우리가 설정한 점이 찍히게 됩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컨트롤 Z로 뒤로 가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디바이드 합니다. 등분할 객체 얘죠. 그 다음에는 블럭. 우리가 요 블럭이라는 기능 나중에 쓸 거지만 요 블럭이라는 수목이라는 이 블럭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겁니다. 블럭 B 블럭 이름 수목 객체의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까?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. 아니요. 세그먼트의 개수는 몇 개? 5개. 입력하면은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의 등분할로 이 블럭이 이 곡선 위에 배치가 되죠.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. 자, 또 디바이드. 등분할 객체 얘입니다. 블럭 이름은 수목이었죠. 수목.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다. 이번엔 얘 해보겠습니다. 세그먼트의 개수 5개. 하면은 얘하고 얘가 어떻게 다릅니까? 얘는 지금 요 블럭과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죠. 그런데 얘는 뭡니까? 얘는 이 곡선에 따라서 이 블럭의 블럭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곡선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블럭도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 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 블럭을 정렬시키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서 Y를 해야 되고요. 나는 싫다. 나는 블럭의 원래 방향을 그대로 배치하고 싶다 할 때는 No, N을 선택해야 됩니다. 이렇게 등간격으로 등분할 할 때 그때 아까 우리가 디바이드라는 기능을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길이 분할하기라는 걸 할 겁니다. 길이 분할을 할 건데 이번 그 디바이드라는 기능은 등간격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의 길이가 다 똑같이 나눈다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은 길이 분할이 있습니다. 길이 분할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 따라서 객체를 분할한다는 뜻입니다. measure입니다. measure. M-E-A-S-U-R-E 라는 명령어고요. 여러분
예제 23번을 열어봅니다. 예제 23번. 그러면은 오른쪽 편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선분에서 이 직선에서 25라는 간격으로 이 블럭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.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아이콘 클릭, 길이 분할할 객체 얘죠. 예. 길이 지정 25 하면은 25 간격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쫙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나머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정했던 점이 아니라 이 수목, 블럭을 배치하는 거죠.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아까 우리가 했던 디바이드처럼 블럭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단축키, 매저의 앞 글자 2개, M2. 길이 분할 객체 얘죠. 길이 지정 25인데 그 전에 여기 블럭 클릭해줍니다. 블럭의 이름은 수목이었죠. 수목.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까? 아니요. 세그먼트의 길이는 뭐였죠? 25. 엔터 치면은 이렇게 수목이 똑같이 정렬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마찬가지로 세그먼트에 이 블럭을 정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es. 블럭을 정렬하게 되면은 이 직선에 맞춰서 이 수목이라는 블럭이 회전하게 됩니다. 이 각도 맞춰서 이 각도에 따라서 회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스플라인 그리기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X라인 그리기, 구성선 그리기, 그 다음에 광선 그리기 레이, 그 다음에 다중점 그리기 포인트, 그 다음에 등 간격, 등 분할, 그 다음에 등 간격, 길이 분할 해가지고 객체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거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